자 여러분, 오늘은 1억 3천만 원대 이네오스 그레나디오와 8천만 원대 지프 랭글러 루비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먼저 이네오스의 그레나디오 외관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드리는 차량 리뷰는 그전에 제가 차량 리뷰했던 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시선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타본 차량들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레나디오는 외관을 보셨을 때 굉장히 투박하고 각진 디자인입니다. 곡선이 있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직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전조등 같은 경우에도 땡그란 전조등, 옛날 차 같죠? 옛날 차. 자, 옆에 외관을 보시면은 도어 힌지 자체도 딱 군용 차량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버튼을 눌러야지 당겨지는, 그냥 열면 안 열립니다. 이걸 누르고 당겨야 되는 형태. 문짝도 완전 짱짱하고. 그레나디오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옛날 클래식 디펜더 있죠, 1920년대 막 이런 클래식 디펜더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감성대로 이제 외관이 만들어진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차량이 기본적으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발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탈 수 있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름 넣는데, 이거를 처음 가지고 와서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버튼 같잖아. 근데 반대쪽이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 제가 그레나디오를 한 달 동안 이제 타보게 됐는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저한테 줬던 게 이 뒤쪽 트렁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다리가 좌측 문짝에 달려 있어요. 얘는 랭글러처럼 한 방에 열리거나 아니면 위, 아래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좌우가 따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뒤쪽도 마찬가지로 도어 이제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열면은 이게 트렁크입니다, 지금.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서 우측 문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우측 문은 이 안쪽에 있는 도어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열었을 때 그냥 팍 열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스 쇽이 있어서 내가 좀 세게 밀더라도 열면 가스가 잡아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어 트렁크를 문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좁은 지역에 갔을 때 이걸 못 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지하철장에 갔다 뒤에 끝까지 갖다 붙이면은 얘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한 이만큼 열고 못 열 거예요. G바겐이 그렇게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얘가 닫혀있다 치고 짐을 꺼내야 될 때 이쪽만 열어서 짐을 꺼낼 수가 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 자체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웬만한 SUV만큼은 충분히 나오는 공간이고 굉장히 위아래도 넓은 형태입니다. 요런 소리, 그냥 너무 튼튼한 느낌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 리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를 보면은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할 때로 치면은 캠핑 갔을 때 젖은 옷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차에 내부에다 실지 않고 이 안쪽에다가 실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잠글 수 있게 돼 있다. 요런 거 좋아. 난 요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런 디테일, 뒤에 리어 깜빡이도 보면은 이렇게 땡그란 형태. 그래서 뭔가 되게 투박할 것 같지만 약간 이런 귀여운 요소들이 살짝살짝 있어. 외관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이 이 사이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일이 있습니다. 뒤쪽 3열, 2열, 1열 전부 다. 3열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트렁크 공간이죠. 이렇게 해서 레일이 쭉 있는데, 이 레일이 있는 이유가 이걸 설치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누르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끝이다 하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양쪽 고리를 이용해서 타프를 친다든지 다른 액세서리를 꽂아 놓을 수도 있고. 외관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다 접목해 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타게 된 차량은 루프렉을 좀 부탁을 해서 저상 루프렉이랑 사이드 어닝을 설치를 추가적으로 해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렉이 없다고 쳐도 여기에 이 손잡이 부분 있죠? 요 은색깔, 요게 그냥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면에서 차 위에 있는 걸 뭔가를 꺼내려고 한다거나 차 위에 올라가려고 할 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타프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남자들이 미치게 외관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 문 열리는 것도 느낌이 좋아요. 보세요. 한 번, 두 번, 이 세 번까지 한 번씩 멈추게 돼 있어요. 자, 탑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관을 보시면은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이 핸들 쪽이잖아요. 핸들 보시면은 원형의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이 버튼들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통화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그레나디오가 은근히 귀여운 구석이 있는 게 빨간 버튼 보이세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자전거 표시가 있죠. 작은 빵빵이에요. 지난 주말에 강화도를 갔다 오면서 빵빵이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아 맞다 이게 있지 하고서 눌렀어요. 근데 앞에 계시는 분도 길을 건너다 놀래시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든 차종에 다 적용이 돼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앞에 보면은 계기판이 없어요. 아주 작은 모니터인지 그냥 수납 공간인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자, 스위치를 일단 ON을 해보면 요게 싹 다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리 들었어요? 얘는 3.0이고 ZF 8단 미션이에요. ZF 8단 미션이 그 BMW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레나디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봉을 보시면은 요게 살짝 그레나디오의 감성을 해친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뭔가 그게 있었겠죠? 이걸 사용하는 대신에 이 기어봉을 꼭 써야 된다는. 그리고 얘는 이제 사륜을 넣을 수 있는 기어봉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을 껴서 위로 들어 올리고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일단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전면에 표시되지 않는 속도하고 RPM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기어 상태, 여기에는 다른 정보들, 뭐 문이 열려 있다든지 아니면 안전벨트를 안 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 그 다음에 온도, 하단부에 보시면은 주행 거리,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됩니다. 그레나디오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나 타보셨던 분들, 그리고 처음 출시된다고 했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실내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아마도 이 썬루프하고 이 상단부에 있는 이 물리 버튼들, 그리고 전면부에 있는 물리 버튼들, 이거를 보시고서 와 이거 미쳤다, 이게 뭐야, 이런 차가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저 또한 한국에도 나올 거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너무 가서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행사장에 가서 운행은 해보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차량에 타서 이제 실내 익스테리어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성수에 차보모터스 이노스 그레나디오 쇼룸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오기 전에 먼저 한번 방문을 해서 차량도 보고 시승을 해봤어요. 차가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합니다. 생각만큼 묵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위하고 전면부에 있는 물리 버튼들이 진짜 무슨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좀 주거든요. 되게 투박하긴 하지만 작동은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위에 상단부의 버튼을 보시면은 이 그레나디오의 특징이 외부 패널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올리면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데 외부에서 연결을 해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물리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전기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프로드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버튼들이 장치가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디퍼런셜 락, 프론트, 리어, 내가 사용을 할 때만 활용을 해서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또 보시면 얘는 이제 험로,
오프로드에서 뭐 산이라든지 뭐 바위, 모래 이런 길들을 주행할 때 이제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도강을 할 때 멈추지 않고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거는 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상단부에 운행에 필요한 보조 장치들에 대한 물리 버튼은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 감성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썬루프 어떤 버튼으로 여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열고 밀면 이렇게 열리는 형태거든요. 저는 지금 루프렉을 설치를 해서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을 보는 용도. 운전석하고 조수석이 다 따로따로 설치가 돼 있어서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실내 1열을 봤을 때는 되게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느낌이 좀 든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뒷자리도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뒷자리는 여기 중앙에 에어컨 2개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C타입하고 이제 USB 일반 타입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이제 시트, 일단 레카로입니다. 착자감이 굉장히 뭔가 고급집니다. 제가 디스커버리 4를 탔었잖아요.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운전할 때 포지션이거든요. 이 옆에다가 팔을 올렸을 때 이게 뭔가 포지션이 안 맞으면은 되게 이 왼팔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그레나디오도 이게 그냥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넓게 돼 있어서 팔을 올렸을 때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뒤에 2열이든지 간에 팔을 올리고 앉아있는 게 굉장히 편한 포지션이다. 자, 그러면은 그레나디오는 간단한 설명 정도는 된 것 같고 랭글러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되게 친숙한 차량이죠. 저도 이제 타고 있는 차량이고, 지프사에서 나온 이제 랭글러. 근데 얘는 이제 루비콘입니다. 피디님, 장훈이 차인데 순정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대에 구매를 했던 차량이고, 외관 자체는 진짜 말 그대로 순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온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차죠. 외관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 형태의 굉장히 투박한 각진 형태다. 랭글러는 확실히 제가 타고 있는 그 TJ 차량도 있잖아요. YJ라든지 그전에 뭐 CJ 이런 차량들에서 뭔가 좀 더 도심에 맞게끔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트렁크 쪽도 보시면은 그레나디오하고 다른 거는 얘는 하단부에 손잡이를 당기면은 이렇게 측면으로 하나가 길쭉하게 크게 열리고, 그 다음 상단부가 이렇게 열리는 형태입니다. 하드탑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소탑 모델도 있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나 이런 거는 확실히 그레나디오가 넓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프는 이 안쪽에 보면은 얘가 좀 설치되어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도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폭 자체도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열리는 거의 형태에서 장점은 비가 오거나 할 때 이렇게 살짝 그래도 피할 수 있는 느낌. 랭글러는 사실 많이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외관은 한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 실내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애기들이랑 타고 있는 차는 제2의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하위 버전이에요. 근데 얘는 랭글러 루비콘이라서 실내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순정 발판이 달려져 있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탑승을 하게 되죠. 굉장히 익숙한 포지션입니다. 일단 저도 이제 다른 버전이지만 제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도어 캐치가 사실 예전 모델들에 비해서 좀 많이 세련돼졌어요. 되게 많이 현대화되긴 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레나디오를 탔을 때는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랭글러를 탔을 때는 뭔가 이제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되게 많이 스마트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핸들은 이렇게 3포크 로 돼 있고, 제가 랭글러를 운전할 때 편했던 거는 요 하단부 포크 부분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렇게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전면부에 보면 계기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민감하네. 그레나디오가 엔진 자체가 이제 3.0 직렬 6기통 엔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일 루비콘 같은 경우가 2.0이죠. 미션은 그레나디오는 이제 ZF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나디오에 비해서는 이렇게 정사각형이고 조금 작은 사이즈이긴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그 버전은 더 크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 같은 거나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 오프로드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버튼류들이 굉장히 좀 투박하고 딱 군대 느낌 나는 것들이 많은데, 랭글러의 특징이 이 중앙부에 창문을 내리고 열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달려있다. 문짝에는 달려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문짝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들이 사실 별로 없지만 해외에서는 다 띄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파이프 도어로 다닌다든지 그랬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전기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설비가 된 것 같아요.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레나디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와서 그런지 산타페 탄 느낌입니다. 지금 저는 뭔가 심심해요. 갑자기 제 차에는 없는 건데 이제 랭글러 루비컨으로 넘어오면은 디퍼렌셜 락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거는 거고 얘는 리어만 락을 거는 거죠. 랭글러하고 그레나디하고 다른 거는 랭글러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잖아요. 근데 그레나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 락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자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레나디어가 좀 더 유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랭글러는 이렇습니다. 편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워낙에 많이 타다 보니까 갑자기 좀 심심해졌어요, 이게. 자, 뒷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오, 나 이거 몰랐던 건데? 근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시트 자체는 랭글러가 더 그냥 푹신푹신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레나디어는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제 차에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뒷자리 물리가 있었네? 여기다 뭘 걸거나 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송풍구가 있고 AC 버튼이 있구나. 이게 제 거에는 없어요. 스포츠에는 없어 이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거 좀 좋네. USB 단차가 2열에 앉은 사람들 각자 쓰라고 C타입 2개, 일반 USB 타입 2개 이렇게 있네. 좀 괜찮은데? 요거 인정. 랭글러의 특징은 스피커가 이 중앙에 있습니다. 내부 프레임이 있거든요. 프레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뚜껑을 다 열었을 때에도 스피커는 여기에 그대로 이제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랭글러를 안 타보셨던 분들이 타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차량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안에 뭐가 뼈대가 있고 이것도 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레고 맞추듯이 타볼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총 정리를 해볼까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그리고 지프의 랭글러 루비콘을 가지고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외관도 투박하고 그렇지만 오프로드는 무조건 잘 갈 것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실내에 탔을 때 뭔가 굉장히 정숙한 느낌도 있고 주행감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어떤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안에만 있을 때는 겉에가 그렇게 투박할 것 같지 않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랭글러 같은 경우에도 겉에는 되게 투박하고 순정이기 때문에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근데 튜닝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굉장히 재밌는 차량입니다. 근데 실내에서 운전자한테 느껴지는 주행감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그레나디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훈이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빠르게 뛰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재영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레나디어를 제 조수석에 타서 같이 지금 장거리를 갔다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느낀 거를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승차감은 그레나디어가 훨씬 좋아요. 둘 다 엑셀이 똑같이 이렇게 묶인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랭글러는 한쪽에서 이렇게 요철딱 치면은 반대쪽도 같이 이게 넘어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방식인데 덜 와요, 반대쪽으로. 일단 승차감은 확실히 압승이야, 나는. 그리고 4기통이고 6기통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완전 솔직히 다르지. 네, 일단 여기는 이제 가솔린 2.0, 여기는 가솔린 3.0. 맞아요. 그리고 ZF 8단 미션이고 여기는 그냥 8단 미션. 이것도 ZF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ZF로 붙일 순 없지. 그치, 공식은 아니지. 가속할 때 느껴지는 게 있잖아. 이게 272마력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384마력인가? 형이 이거 한번 밟았을 때 머리가 이렇게 뒤로 젖히더라고. 맞아. 그리고 나갈 때 느껴지는 게 랭글러는 뭔가 왕 하면서 나가는 느낌인데 맞아요. 그레나디어는 밟았을 때 그냥 슉 나가는 느낌이 있어. 저음으로 맞아. 막 밀고 가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빵 느껴져서 그게 좀 또 되게 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랭글러는 순정으로 탔을 때 워낙에 튜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순정으로 타면 약간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 지금 그래서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그레나디어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순정으로 타도 이 하차감이 굉장히 맛있어요.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게 좀 있어요. 차도 크고 그치. 처음 보는 차고. 맞아요. 물론 이게 금액대가 몇천만 원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랭글러를 순정을 사서 튜닝을 하는데 몇천만 원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레나디어를 순정을 타도 괜찮으니까 요걸 갈 것이냐. 딱 그 맛인 것 같아요. 딱 요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순정으로만 탈 수 있느냐? 영국 첼시 트럭 거기랑 이제 또 합작을 해서 튜닝 파츠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수동에 차보모터스 이노스 그레나도 매장에 가시면은 시승도 신청하셔서 타보실 수 있고 그 모빌리티쇼 갔을 때 4x4 세팅해놓은 차량이 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레나디어를 그냥 순정으로 타도 된다라고 말한 거는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디자인 완성도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랭글러를 사람들이 계속 튜닝하는 이유는 순정에서 맛이 밋밋하니까 계속 돈을 바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디자인 완성도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오프로드 차량을 좀 고민을 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그냥 캠핑 좋아하고 영상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차 조금 좋아하고 좀 많이 좋아하긴 해. 그쵸. 결론을 내보자면은 만약에 장거리 오프로드를 자주 가시고 모험과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이다. 그러면 저는 고민하지 말고 그레나디어를 선택하셔라. 또 캠핑 영상과 또 운동하는 영상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뭔가 캠핑할 때 타기 좋거나 뭔가 쓰기 좋은 것들이 있다 하면 또 이렇게 리뷰도 한 번씩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